그러면은 이제 다옥쌤 시작해 네. 주시면 시작할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진행 맡은 수업 나누 분과 교동초 김다옥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잘 하고 오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몰아치는 월요일이신데, 이렇게 한숨 돌리자마자 이렇게 AI 융합 교육 연구회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서울 하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매우 왕성하게 연구 활동도 하고 계신 서연임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실 혁명의 도구로서 구글 클래스 활용의 실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오늘 수업 나눔을 맡아주신 서연임 선생님께서는요, 24년에 교실 혁명 선도교사 1기로 활동하시고, AI 튜닝 강사 자격과 구글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또 올해 팀멘토 활동 중 수업 연구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고, 또 우리 연구회를 비롯해서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 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엘사쌤과 함께하는 초등과학일기 집필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구글 클래스룸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기로 했었어요. 우리 서현인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 활용한 수업의 아이디어와 도전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현인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 수업 사례 나눔에 흔쾌히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수업 사례 나눔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일기를 무턱대고 받았거든요. 저는 전공이 교대 다닐 때 전공은 영어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석사는 홍대에서 미술 교육을 했는데 큰 다른 연구 같은 걸 활동 안 하다가 작년에 제가 2년 전에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약간의 그 슬럼프가 있었는데, 작년에 교실학년 선도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그걸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좀 이제 그 디지털 에디테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2년째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는 제가 작년에 교실경영 선도교사 연수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작년에 이제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에듀토크 써왔던 그런 경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두 번째로 이제 5학년, 6학년 과학과 실과 교과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담임으로서 이용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AIDT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디지털 교실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간단히 훑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제가 올해 지금 3, 4, 5월 3개월째 구글 클래스룸을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AI 도구를 많이 업데이트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래서 중등보다는 조금 간단하지만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입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다음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이 6가지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관련된 것이 이제 디지털 역량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가 먼저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작년에 연수를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발생하기 전까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안 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전체 등교를 못하고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구글 클래스룸을 잠깐 사용해 봤는데 그때 좀 디지털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핸드폰이나 뭐 가지고 계시면은 좀 번거롭지만 QR코드 준비했거든요. 네, 스캔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라이브 폴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도구를 조금 사용해 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QR코드 한번 스캔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쪽에 제 왼쪽에 예시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디지털 역량, 본인도 이런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 혹은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를 투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이거 스캔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처음 써보는데 구글에 라이브 폴즈라는 또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랑 같이 겹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왼쪽에 여기 지금 작은 글자로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시면 뭐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됩니다. 조금 그 글자가 작아서, 네네. 아, 네네. 이제 좀 좋습니다. 네, 좀 이제 되나요? 네. 이게 약간 흐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공유에 좀 영상 밝아서 그런 최적화 건가? 이게 가능할까요? 영상 최적화요? 예, 약간 흐립니다. 공유에서 아까 비디오 네. 최적화 그리고 네, 비디오 조금 나은 것 최적화 같더라고요. 영상 최적화는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아이고, 네. 네네. 죄송합니다. 구글 기능에만 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의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얼마 전에 저희 연구의 단톡방에 어제였나요? 설문조사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미래 AI 인재상 A, B, C 돼가지고 올라온 거 있었는데, 이제 거기 설문에 저도 응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해서.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 의견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디지털 문해력.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디지털 도구.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교실 영역 선도교사 연수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 업체에서 무료로 이제 체험해 보라고 아이디 뭐 비번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 개를 많이 써봤는데 정말 수업에 활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이라고 느낀 것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많은 또 이제 도구들은 사라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선생님들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 의견을 잠시 알아봤고요. 저 혼자 말하려면 힘들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실 혁명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혁명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사람 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AIDT의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교사는 학생의 깊은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에 집중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2025년에 전면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택으로 바뀌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AIDT를 선택을 안 했습니다. 예, 출판사 책만 고르고 안 해서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교실에서 디지털 기반 교실로 바뀌고 있구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왼쪽 보시면은 이제 뭐 필기, 칠판, 교사와 교과서에 주로 의존하였던 그런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AIDT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의 적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단계로는 수업 및 학습자 분석, AIDT 진단 기능이 있잖아요. 진단 기능 이용해서 학습자의 개별 수준을 파악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개별 학습이냐, 뭐 모둠 학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결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구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한 수업 모델을 완성을 하고 적용을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가면은 1단계에서 수업 및 학습자 분석, 진단평가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교수 및 학습 방법을 결정합니다. 개별 학습을 할 건지 아니면 협력 학습을 할 건지 이걸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주도로 콘텐츠를 구성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는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 모듈을 할 건지 협력적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전통적인 강의 방식도 할 것인지 그룹 토론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이제 교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단계 흐름에 맞게끔 수업을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결정.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업 활동을 계획을 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AIDT 구독을 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3, 4학년 크롬북 보급이 되었는데, 아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5, 6학년만 하고 있어서, 적용 학년이 아니라 구독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AIDT 활용도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구는 나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구는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구글 클래스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여러 다른 구글의 도구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작년 여름부터 제가 제미나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다른 챗GP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고 좀 비싸긴 한데 제미나이는 그 당시에도 무료였고 지금도 뭐 이제 무료 기능 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관심 갖게 됐다가 구글을 사용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도구를 잘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단계는 지금 두 번째 교육 실천 단계거든요. 그래서 교육 실천 단계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제 개별적인 평가, 평가, 구글 폼즈 이용해가지고 진단평가식으로 해서 개별학습, 개인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성장 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태블릿을 사용을 잘 못하던 아이도 잘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써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저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이제 교사 주도성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도구 다 써보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내 수업에 꼭 필요한 도구만 이렇게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쓰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깜짝 퀴즈. 예, 제 퀴즈 다 아시죠? 예, 여기 입장하시면은요, 제 퀴즈가 AI 팀 대항전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내놨어요. 최신 AI 경영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예, 전부 다 들어가시면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총 30분 계시니까 한 20명? 네, 정도 들어가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하셨어요? 잠시만요. 저 링크를 밑에 놔가지고. 잠깐. 여기서 바로 드리면 되겠구나. 어, 링, 링크 복사해 채팅창에 드릴게요. 애들이 이거 제 퀴즈 되게 좋아해요.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올해는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별 리포트로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예, 수행평가 참고 자료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 대항전 기능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들어가셨나요? 잠깐만요. 다 들어가셨는지 저도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예, 성함 바꾸시고 지금 몇 분 들어가셨나요? 자, 시간을 좀 많이 못 끌어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자, 들어가면 자동 채팅 나눕니다. 자,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예. 너무 시간 많이 끌면 좀 곤란하니까, 예.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한 시간,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3분 할게요. 화이팅! 얼른 풀어보십시오. 자, 독하시면서 자기 팀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팀이 딴 문제 풀고 있으면 얼른 다른 데 가서 붙어가지고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짜요. 아니, 그 AI 연구에 제가 제가 붙도시 만든 모임이 구글 탐험대라서, 네, 배경도 탐험에 가까운 걸 골라봤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도 앞에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맴돌면서 그 문제를 또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같은 팀이잖아. 너 모자 색깔 같잖아. 그러면 다른 문제 찾아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하 하면서 다른 문제를 또 찾아 열심히 이제 가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신가요? 문제를 제가 몇 개 안 낸 것 같은데 한 10개, 7개쯤 냈나?
다 싶으면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이 다 워낙 뛰어나셔서 금방 풀 것 같아요. 자, 저 혹시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누가 도착했나 한번 볼까요? 누가 마지막 지점인가? 보시면은 채팅창에 문제 다 풀었다고 좀 알려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3, 2, 1, 땡. 자, 종료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모자 탐험단이 23점. 한규현 선생님 1등이시고요. 네, 친칠라 좋아하시나 보네. 2등, 그 다음에 양이 3등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마쳤고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게임이 너무 신나셨어요. 게임 너무 신나셔가지고. 예, 한기현 쌤 1등, 대단하십니다. 자, 혹시 생각나는 문제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썼는데, 예. 아, 여기서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요새 이제 에이지피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가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AI도 요새 정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가끔 헛소리를 한데 그게 할루시네이션이야 이러면서 예, 아이들한테 그런 AI 관련된 용어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서 이제 AI5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5월 20일에 구글 I/O 발표하면서 최신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제미나이 2.5 프로, 2.5 플래시 저는 유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트북 LM 지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 그다음에 어머 이거 제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이거 정답이 자, 특정 국가가 가지는 게 이게 소버린 AI거든요. 주도권이란 뜻하는 거고 엔시트화는 뭐냐면 어, 이게 뭐였더라?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AI 등 루프인데, 요거 맞추신 분 계세요? 이거 맞추신 분은 진짜 최신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좀, 저희는 문제를 낼때 AI 내긴 하지만 그게 수행평가 목적이 내는데 안 맞으면 저는 안 내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학생이 교수님이 AI로 그 문제 내고 AI로 채점하고 하는 일이 없다. 그 등록금 환불해달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도구 넘어가고요. 아니 지금 왜 제피지 넘어가고요. 제가 좀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구글 클래스 운영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5학년과 6학년 과학과 실과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6단계에 걸쳐서 이용하는 그런 실제 운영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2월 달에 7분만을 맡았다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나 되게 난감했어요. 그것도 5학년, 6학년 과학.
예, 주당 9시간에 8시간, 그다음 쉴까, 5학년 6시간에서 총 23시간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수업 실수 좀 채팅창에 써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올해 수업 실수 좀, 저만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23시간 수업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시나요? 그러니까 교사 충원이 안 되면서 지금 담임들도 거의 22시, 초등 같은 경우는 예, 담임도 거의 22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제가 23시간 수업하면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 7개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5학년 3개 반만 개설하느냐 고민하다가 그냥 7개 다 해보자 했어요. 네, 제가 자, 사실 학급 담임할 때 이제 뭐 하이 클래스라든지 아이스크림 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초등에서는. 근데 한 개 반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7개 반을 다 가능할까 했는데 그냥 해보자. 네, 제가 좀 약간 저지르는 스타일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렇게 7개 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5학년 1, 2, 3반은 과학과 실과. 네, 과실 선생님입니다. 저는 과실 선생님. 자, 그런데 3월 이제 오픈을 해서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 가입시키기 시작했는데 로그인을 제대로 하고 자기 반만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5월 말인데 아직도 여전히 로그인이 뭐예요? 뭐 그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쪽이 왼쪽이 캐릭터 얼굴 마냥 정말 매번 머리를 짓뜯으면서 대체 몇 번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이들은 네, 한다면 재밌어서 제가 좀 짜증내도 잘 받아줍니다. 자, 퀴즈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메일 주소 다음 중 정확한 것은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1, 2, 3, 4. 자, 몇 번이 정확할까요? 아이들이 로그인을 할 때 이메일 주소 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정확하게 쳤는데 왜 안 되냐고 막 짜증을 내거든요. 제가 가서 들여다보면 어이없는 실수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맞추셨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는 N-I-N-E. 영어 잘 모르는 애들이 이를 꼭 안 붙여요. 그다음 두 번째는 KRD에 습관적으로 점을 붙입니다. 이거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선생님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10하고 숫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 대신에 알파벳 O를 쓰고 자기는 20이라 맞게 썼다. 이렇게 우겨요. 그러면 가서 콕 집어주고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숫자를 그 전산 선생님이 만들어주실 때 보통 5학년 2반, 6번이면 5206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526 이렇게만 써요. 세 자리만 쓰고 자기 맞게 했다 또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음, 출석 번호 한 자리인 아이는 앞에만 꼭 붙여라. 그다음에 로그인 계정과 관련된 문제 사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명이면 20가지 경우인데 제가 7반이니까 거의 한 100, 120, 140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삭제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태블릿을 저는 아예 20개가, 22개가 들어있는 그 태블릿 박스, 한 박스를 그냥 놓고 써요. 그리고 이제 7반이면 같은 번호만 한 기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린 경우 알 수 없습니다. 7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기마다 기본 계정이 있어요. 근데 기본 로그아웃하라고 했더니 그 S 온라인 그걸 로그아웃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의 기본 계정을 로그아웃해요. 그래서 기기를 먹통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동 완성 기능 해서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카이 2025 이렇게 시작하는데 스카이 202까지만 보고 뒤에 4년도, 작년도에 그게 그 남아있는데 그걸로 로그인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 약한 아이들이 그렇고 그다음 다른 반에 이게 정말 4번 때문에 정말 애먹었거든요. 처음에 7개 반 요거 가입하라 그랬는데 다른 반에 가 있는 애들이 한 20명 중에 한 3명이 다른 반 친구에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삭제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반 헷갈리는 거를 그걸 정확하게 하는 데만 2달은 걸린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댓글 도배 사건. 지금 5학년이 4학년 때까지 온라인 클래스룸,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온라인 클래스룸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대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디지털을 되게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구글 클래스를 열었더니 아이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듯이 너무 신난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수업하고 뭐 실험, 과학이니까 실험도 같이 하거든요. 실험하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제 댓글이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확인해 봤는데 어느 날은 한 185개가 달린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7777 이렇게 유행어 같은 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한글 파괴, 그다음에 친구의 과거, 뭐 3학년 때, 뭐 4학년 때 이랬대요, 네, 이렇게 서로 댓글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지우고, 설정해서 학생은 댓글 게시글 모두 금지로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댓글 테러한 아이가 쓴 거거든요. 그 칠하다가 요새 뭐 유행어라고 하는데, 이걸 한 100개쯤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무슨 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장난이 이렇습니다. 예, 초등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우게 하는데 좀 애먹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윤리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 공지사항의 첫 화면에 이렇게 사이버 윤리 지키기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댓글 자,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5학년에서 그 사이버 학폭 문제가 터졌는데,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 담임 선생님 온라인 학급에서 이제 누가 댓글로 뭐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사건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업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제가 내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 이런 것들. 저도 온라인으로 과제 내고 받고 채점하고 돌려주고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하면서 같이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주의할 점은 남의 과제 카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꼭 한 정도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0점 처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 겁을 주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탭을 이용하면 모든 창을 닫아라. 뒤에 반 친구가 너가 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을 안 지키면 저는 누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소리는 무조건 꺼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 들리면 그냥 바로 압수를 해요. 압수를 하고 5분 동안 타이머 이거를 좀 처음에 철저하게 하니까 지금은 거의 그냥 조용히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고생했던 게 소프 태블릿 정리하는데 1시간 처음에 걸렸습니다. 세 군데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갤러리, 바탕화면, 뭐 플레이스토어. 그거 하다 힘들어서 나중에 모든 별로 디지털 윤리 지킴을 지켜서 네 명 거 다 확인하고 통과하면은 예, 교실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에 보면은 셀카 아니면 몰카 이런 거 많이 올려놓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작년에 이제 똥기저귀를 배경화면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예, 아무튼 초등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그 티렉스 크롬 공룡 게임이 있는데 그 학교 와이파이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는데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게 바탕이 뭐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몰래 몰래 크롬 게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크롬 그 앱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앱 밑에 탭이 생겼잖아요. 게임 검색, 앱 검색, 그다음에 전자책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이게 문제였거든요. 맥스큐라고 해서 성인을 위한 잡지인데 이게 완전 뭐 19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헬스장 가면 많이 보는 그런 잡지예요. 근데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클릭 하다가 이 화면을 띄워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다음반 아이가 발견을 하고 야한 사진 있다고 이제 담임선생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무화가 됐고 담임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냥 전자책인데 표지가 수영복이라서 애들이 야한 거라 그랬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성인 잡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 측에 뭐 못 팔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으면 그냥 절대 빠지지 말고 그냥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와 친해지기 3단계. 아이들이 처음에 엄청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5학년 아이들은 엄청 어려워했는데 6학년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캔바나 투닝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처음에 엄청 아우성이었고 제가 급성 후두염에 걸릴 만큼
하나하나 가르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큰 문제가 와이파이가 진짜 안 터져요. 그래서 한 반에 20개만 틀어도 그 앱 하나 설치하는데 5분 걸리고 이래요. 저는 항상 저도 사실 모르는 기능이 많은데 그냥 우리 학교 와이파이가 문제야? 이러고 그냥 항상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태연하게 넘깁니다. 예, 마법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못하는 거다 하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치켜 세워져요. 그런 이제 다시 자신감 가지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구글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제가 1학기 때 지금 3개월 동안에 아이들한테 다 이제 가르쳤던 거거든요. 슬라이드랑 폼즈랑 독스를 뭐 가르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저는 쇼츠를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소리 끄고 10분 이내,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것들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구글 슬라이드로 협업하기를 했는데요. 대상은 6학년이고 과학에서 여러 가지 기체 이용 조사하기가 있었습니다. 한 조에 4명 또는 5명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에 제가 기본 양식을 만들었는데 기체 종류를 5가지를 했어요. 최대 인원이 5명 있는 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밤마다 찾기 쉽도록 표지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과제 게시할 때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명이 모두면 한 장이 남으니까 미루지 말고 서로 같이 해라. 예, 전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네, 협력해서 됩니다. 만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링크를 걸 때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4번 제공으로 하면 한 명씩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둠별로 저는 일부러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약간 번거롭지만 모둠별로 딱 올려요. 그리고 수정 권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 모든 것만 클릭해라 하면 혼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제가 4번 제공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다 한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20명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이제 했거든요. 과제 제시할 때 선생님들이 공유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되더라고요. 4번으로 제공할 건지, 그다음 수정 권한 제공할 건지 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모둠이 을 지금 예시로 해놨거든요. 3모둠이 발표한 거, 조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완성한 슬라이드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차례대로 자기가 이제 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댓글 달기로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글은 잘 썼는데 사진이 없으면은 옆에 사진 좀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 사진하고 안 맞으면은 뭐 안 맞는 것 같다. 잘 어울리게 써줘라 이렇게 하고 댓글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또 그것도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구분을 하니까 나중에 드라이브에서 찾기가 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5학년 대상을 해봤습니다. 예. 5학년 대상으로 해서 5학년이 태양계 행성 여행 안내서 만들기라는 게 과학책에 있는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커다란 그 A3 사이즈 도화지에다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학년 아이들은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협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양식을 일단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표지 디자인 다르게 하고, 과제 제시, 수정 권한하고, 모든 별 따로 템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도 몰라요, 아이들이. 이미지 파일이 .jpg라는 것도 모르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제가 한 번씩 기절할 뻔하는 게, .jpg 파일만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거를 한 달째 얘기를 했고요. EBP는 아예 다운로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걸린 거 안 되고, 이거를 그 한 달 정도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에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서 조금 이렇게 안내가 조금 더 자세합니다. 예, 자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여행 안내서 만들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행 상품 5박 6일짜리 1, 2, 3일차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토성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이 모두는 토성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물 이런 거 챙기다. 그리고 이모티콘 넣는 건 안 알려줘도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 안내에서 뭐 독특한 광석 얻기.
이거 지금 5일차 UFO 빌려서 타기 아이들이 제일 환호했던 부분입니다. 예, 토성 키링 챙기기에 아이들 같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성의 실제 모습이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알려줬는데 그것도 좀 했고요. 이게 제일 앞장 표지입니다. 예. 앞장 표지 제가 다르게 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다가 또 이제 토성도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글 슬라이드로 5학년, 6학년 다 해봤는데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5학년이 더 잘해서 제가 나중에 6학년 할 때 보여주면서 이것보단 더 잘해야 되지 하니까 더 잘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다음 구글 문서로 보고서 쓰기를 해봤거든요. 구글 문서로 이제 보고서 쓰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자, 먼저 이제 보고서 형식 만들고요. 보고서 형식을 제가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클래스를 과제로 올리고 그다음에 각자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 채점하고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채점한 다음에 돌려주고 또 그 평가 결과는 따로 제가 시트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수행평가 보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5월 말이. 그래서, 종이로 예전처럼 해볼까 했는데, 한 반에 22명인데, 뭐, 곱하기 3하면 60명. 거의 120장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 문서를 해보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구글 덕스, 문서 작성 기능도 알려주고, 그다음 개별 피드백도 가능하고, 평가 결과도 쉽고, 종이는 많이 아끼겠군 해가지고, 이제 구글 문서를 했어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아이 원래는 이제 출처까지 쓰라고 했는데 출처를 좀 못 찾겠다는 애들은 그냥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학년 실과거든요. 5학년 실과에 식물과 동물에서 반려동물 키우기가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대신에 이제 인터넷에서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롬 캔버스 캐릭터 그리기 요거 이제 동물 실과 시간에 동물을 못 키우는 대신에 캐릭터 그리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 사진 찾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롬 캔버스 이렇게 크롬 캔버스 그냥 치면은 나오거든요. 예,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니까 이렇게 치기만 해도 돼요. 근데 새 그림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원본 사진을 밑에 바탕으로 두고 아이들이 이제 선을 따고 해서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정교하게 그리려고 해가지고 이미지 새로 그리기 여기다가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원본 사진을 제 밑에 깔고 완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아까 어디 있죠? 이미지 새로 그리기 하고 그러면 이게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바탕에 깔려요. 바탕에 깔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색깔만 칠하고 3층에 제일 마지막에 테두리 따기를 합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이제 눈을 끄면 돼요. 눈을 끄게 되면 테두리 따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지금 얘 심퉁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왼쪽에는 이제 뭐 기본 기능이고요. 자, 갤럭시 탭에서 아이들이 쓰는 거에서는 이게 레이어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들 때 레이어 이동이 막 노트북에 자유롭게 되니까 처음에 선을 먼저 땄어요. 그런데 아이들 걸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레이어가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계가 문제다, 와이파이 탓이다 했는데 크롬북을 최근에 이제 하나씩 교사용 걸 받았거든요. 크롬북에선 이게 레이어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황당했는데 그 연수하셨던 분이 구글 클래스룸은 크롬북이랑 단짝이라고 갤럭시 탭에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 많을 거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일서판다, 뭐 금붕어 다 귀엽죠? 예. 근데 지금 고양이 그린 아이가 있거든요. 예, 이 친구 작품 어떠세요? 엄청 잘했죠. 예.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사실은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1, 2, 3등 해가지고 상품을 주저리주저리 뽑기처럼 붙여놨어요. 이제 그 동물 모양의 그런 지갑 있잖아요. 키링 이런 걸 1등. 그다음에 이제 2등은 뭐 추파춥스, 3등 뭐 그냥 캔디 하나씩 해갖고 약간 따먹는 재미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다른 아이들도 다 놀래고 딴 반 보여주니까 걔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디지털, 근데 그 아이가, 이거를
그린 아이가 사실은 디지털 도구 잘 못 다루는데 선생님 덕에 잘 다루게 됐다고 스승은날 이제 편지를 써준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5단계로 구글 도구로 평가나 기록을 하자.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종이로 시험은 전혀 안 보고 있어요. 3개월 내내 종이로 시험 안 봤고요. 구글 폼즈랑 구글 문서로만 예,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로 변환해가지고 평가 점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AIDT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구글 폼즈로 진단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성 평가, 수행 평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시트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그 티메트로도 활동해서 거기 지니어 튜터에서 형성 평가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누적해가지고 예, 분석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학습이 어느 파트가 부족한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곧 구글 사이트 결과 모아보기인데 이 작년 걸 제가 만들어놨는데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 어, 그다음에 구글 폼즈로 평가하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제가 나름 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지필 평가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한 단원마다 최소 뭐 네다섯 번 형성평가, 수행평가, 단원평가 다 포함해가지고 한 네다섯 번 보고 그럼 1학기 내내 과학 4단원, 실과 2단원 하면 총 16에서 28에서 10, 그다음에 과학 실과 7개 반 뭐 몇 명씩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학기 동안 평가에만 거의 A4 2박스를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글 문서나 폼즈로 하게 되면 종이 2박스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목도 덜 상하고요. 예. 그래서 구글 폼즈로 하는 게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지 만드는 방법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링크를 하고 이제 폼즈 평가할 때는 퀴즈 과제에서 걸어야 돼요. 이게 달라요. 구글 폼즈로 평가지를 만들면 퀴즈 과제에서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에서 학생에게 뭐 수정 권한으로 배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글 폼즈에서 하고 그다음에 응답 나오면 시트에서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에서 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분석을 했습니다. 자주 놓치는 지문이 뭘까?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게 뭘까? 3번 문제가 제가 읽어봤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냈구나. 반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기체 발생제에서 나온 기체 산소인지 아닌지 확인한 방법은 무엇에 타는 향을 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기병 안에 향을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 답인데, 집기병에 타는 향을 대본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낸 입장에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에서 보면은 퀴즈로 이제 만들 때 구글 폼즈 퀴즈 만들 때 제출 후 바로 정답을 아이들이 보게 할 건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검토하고 이메일로 보낼 건가 뭐 이런 거라든지 틀린 문제 저는 그냥 다 틀린 문제 바로 보게 해주거든요. 틀린 문제 정답 뭐 점수 다 그냥 바로 보라고 해야 바로 피드백을 줘야 또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서 예.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보고 그다음에 구글 문서로도 평가를 해봤어요. 문서를 평가할 때는 아까 퀴즈 과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과제에서 링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점 전과 후의 모습이거든요. 채점 전에는 이렇게 그냥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빈칸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출 완료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하거든요. 오른쪽 화면이 이제 채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비공개 댓글. 저는 좀 피드백을 좀 써줘요. 잘했으면 잘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써주고 그리고 다시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수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돌려주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학생한테 가고요. 다 이제 돌려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할당된 제출함 이게 다 0이 되고 채점 완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점수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룸 게시판에 가서 혹시 이제 좀 더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수행하는 좀 기회를 많이 줘요. 최대한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다시 해서 제출해도 돼. 마음에 안 들면 점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출해. 근데 아이들 대부분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래요 하거든요. 자, 그다음 폼즈에서 시트로 전환해서 점수를 기록을 합니다. 폼즈에서 구글 시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저는 A, B, C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80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보통은 좀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40점에서 79점을 중간으로 하고, 39점부터 0까지는 이제 노력량. 초등 같은 경우는 노력량을 받으면 아이들이 좀 뭐, 이렇게, 자신감 뭐, 부족해진다, 뭐, 자존감 웬만하면 이제 보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시트로 표를 학기 초에 여기 수행평가 단원 있잖아요. 수행평가 해야 되는 단원이랑 평가 요소만 이렇게 딱 다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 평가할 건가 이렇게 좀 써놓고 이제 두 개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함수 이용해가지고 구간 정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if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말에 입력할 때 요것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넣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6단계 이제 구글 클래스 이용해보니까 3개월 동안 이용해보니까 어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응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 이제 분석한 거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인가? 제미나이가 등장합니다. 제미나이의 새 기능이 제가 PPT를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구글이 제미나이가 너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 설문한 거를 했는데 긍정적인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었구나. 3개월 전에 구글 뭐 문서도 모르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척척하니까, 예. 그다음에 아쉬운 점, 이제 불편한 점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한 반은 보통 한두 면 정도만 쓴 거예요. 이제 로그인이, 지금 53반 아니고 5학년 3반입니다. 예. 로그인이 복잡하다. 이거 이제 잘 안 되는 애들이 섞겠죠? 그다음에 수업 중에 잘 튕긴다. 예. 이거는 저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앱 설치가 어렵다. UI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각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썼는데, 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좀 아이들이 좀 불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구글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가 협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모둠 활동하는 거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사용하시냐고 물어봤는데, 하이 클래스 하는 반 딱 한 반만 있더라고요. 5학년인데도 이제 안 하는 반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었고, 그다음에 잽키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이로 이렇게 만드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인포그래픽 만들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 빠면 되겠네요. 재미나이 노트북 LM이 구글 클래스와 찰떡 궁합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 단계. 저는 노트북 LM에다가 지도서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예. 5학년 과학, 그다음에 6학년 과학 이렇게 5학년 실과 이렇게 따로따로 노트북 LM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이번 단에는 뭘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쭉 계열을 봐요. 보고 이제 클릭을 해보고 이게 초등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지치기 하고 초등에서 여기까지만 가르쳐야 되겠다. 네. 딱 그렇게 흐름을 파악을 하고요. 일단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재미나이에다 소스랑 지도서, 교과서 파일 다 올려놓고 프롬프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요. 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은 수업을 할 거야. 40분이고 5학년이야. 수업 계획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수업 계획서를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그냥 다 안 하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지 만들기 노트북 LM 이용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노트북 LM이 평가지 문제 내는 거 퀴즈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소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줘. 저는 구글 폼즈를 이용할 거라 구글 폼즈에서 그 자동 채점하기 좋은 문항이 가로 넣기, 체크박스, 그다음에 뭐였더라? 단정 그 정도만 문제를 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채점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약간 길지만 제가 여러 번 고생한 끝에 발견한 노하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쭉쭉쭉 다 나와요. 앞에 1, 2, 3번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수족관 이거인데 이것도 그냥 뭐 나중에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고요. 앞부분에 이 꺽쇠 부분 지워줘 하면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깔 이렇게 완성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구글 폼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만들고요. 자, 이렇게 좀 길게 달려왔죠? 그래서 AIDT가 없어도 저는 AIDT 사용하는 것처럼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AIDT를 활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기능을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도구, 예, 진단 단계에서 폼즈, 뭐, 평가할 때 폼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 구글 도구로 얼마든지 대체해서 가능하다. 예,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오늘 연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요거 링크에 제가 구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구글 트레이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를 네, 스캔하시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기술이 컬러를 되살리고 색깔까지 확실하게. 해보신가요? 아니, 네, 혹시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설문지 링크요? 잠시만요. 설문지 링크는 라이브에 쓰세요. 아, 제가 1시간 딱 맞추려고 엄청 애썼는데 그래도 한 시간이 야무지게 잘했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 링크를 잠시만요. 제가 요즘 정신이, 다리가 딸이, 아니, 요즘이 제가 아니죠. 원래 올렸어요, 지금 정신이, 선생님. 네, 김동영 링크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링크. 네, 설문 링크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네, 올려주셨어요? 선생님도 예. 이 채팅창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은, 쓰실까요? 선생님 중에 혹시 구글 클래스룸 이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하고 계신 거죠? 음. 네, 저는 오늘 선생님 해주시는 강의 듣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5학년 담임인데요. 정말 5학년이요? 네, 아, 선생님께서 꼭 하세요, 말씀하시는 것 선생님. 예. 중에서 그 2달, 로그인 하는데 2달 걸린다를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때려칠까? 생각하던 차에, 지금, 저는 좀 약간, 예, 그 오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좀 애들한테 이렇게 좀 살살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칭찬을 좀 많이 해줘요. 너희들 하는 거 어려운 거 안다. 근데 정말 중학생도 하기 힘든 거 내가 알려주는 거다. 중학교 되면 다니면 나한테 고마울 거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영상을 틀어줘요. 최근에 이제 구글 I.O.에서 그 VO3에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그 영화 현장같이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 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거 뭐 무슨 장면 같아? 뭐 아이들이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뭐 이래요. 뭐 이거 다 AI가 만든 거야. AI가 아까 선생님이 그 장면 얘기하거든요. 기차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스파이처럼 보이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뒷배경에 흐릿하게 경찰들이 보인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남자는 뭐라고 말하고 여자는 뭐라고 말한다. 쓱 넣기만 하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불평하던 아이들도 열심히 하겠다 딱 이렇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는 이제 반려견 키우기 그거 이제 실가 시간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그 이미지 찾을 때 구글에서는 거의 저작권 보호가 돼가지고 다운로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도 한 3개 정도 제가 보여주고 정보 찾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는 앵무새가 너무 진짜 초록색, 빨간색, 알록달록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확대를 했죠. 확대를 해가지고 오른쪽 구석에 AI 써 있는 거 그걸 보여줬어요. 얘들아, 너네 이 앵무새 진짜인 줄 알았지? 근데 AI 마크 붙어 있지? 앞으로 너희는 이런 세상에 살 거야. 진짜와 가짜, AI가 만든 것과 아닌 걸 구별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블로그 개인 올린 사진 보면 좀 약간 뭐 엉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주면서 두 개를 비교해봐. 깔끔하고 멋있는 건 이거 AI가 만든 거지만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걸 구별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안 배우면 안 되면서 국어를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막 열심히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트북 앱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챗을 아예 무료일 때부터도 잘 안 썼거든요. 뭔가 좀 결과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새나갈까 걱정도 되고 근데 노트북 LM이 딱 나오니까 노트북 LM은 소스를 내가 올려놓은 데서만 찾아서 문제를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 만드는 거 진짜 해보세요. 지도서만 올려놔도 그 소스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서 문제를 내줘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들 너무 네, 잘합니다. 문제 너무 쉽게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정말 그 현장에서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나눠주셔서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 혹시 네. 또 이거 나눔 참여해주신 선생님 중에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듣고 나서서 이렇게 나눠주실 개인적인 경험,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기 선생님이 구글 트레이너 자격 획득, 이거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자 인증이 있거든요. 레벨 1, 레벨 2, 그 다음에 이제 TSA라고 해서 트레이너 지원할 수 있는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그걸 온라인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어, 이게 그 구글 포 에듀케이션이라고 치면 거기에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샵이라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겨울방학 한 달 반 동안에 진짜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예요. 자격증 시험은 금방 붙었는데 제가 구글 쪽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어디 가서 좀 트레이너라 말하기가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지금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레벨 1, 레벨 2 TSA 보시고 그다음에 구글 트레이너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글 도구를 활용했다는 그런 증거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백영재 선생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 AI 융합 연구에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또 구글 탐험대 들어오시면 돼요. 구글 기능을 익히는 거요. 예, 거기 스킬샵에 거의 한 코스당 뭐 20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구글 기능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시험을 잘 보거든요. 찍신이어가지고 그냥 후다다닥 이렇게 보고 네, 하루 동안 막 몰아서 보고 그 다음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예. 근데 시험 볼 때 응시료는 있어요. 응시료는 뭐 한 3만 원, 5만 원 그랬나? 아무튼 이렇게 응시료는 있고요. 구글 트레이너를 따면 좋은 점은 100TB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 캔바나 크리에이터? 저기 뭐지? 북크리에이터 그런 거 이제 100건 무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4월에 이제 최종 그 자격증이 왔거든요. 아직 그 워크스페이스 구축을 못했어요. 힘든 점도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구축하는 게 정보 전공한 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데 저는 이제 구글이 얼마 전에도 되게 좀 발표하고 히트를 쳤잖아요. 구글 글래스도 삼성하고 젠틀몬스터랑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고 꼭 알아야 될 도구인 것 같고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제 글로벌하게 살아야 되고 국내에서 직업을 못 구할 수도 있고 해외로 나가야 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글 도구는 그러니까 영어와 비슷하게 만국 공용 디지털 도구라고 해야 될까? 예, 그래서 예, 초등학교 때부터 좀 했으면 싶은데 아무튼 우리 학교에서는 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를 하면서 2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아이들 가르쳐놔서 중학교 가서 애들 꿀리질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워크스페이스 구축하셨으면 트레이너는 금방 따시죠. 또 다른 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선생님, 이 프롬프트 필요하신가요? 음, 아유, 네. 그냥 다 저희 잘 아시겠죠? 네, 댓글 통해서 질문도 주시고 했는데요. 이게 앞에서부터 주신 반응, 이게 간단히 훑고 가자면, 멋있어요, 예뻐요. 네, 강의력 짱, 목소리 어디가요? 짱, 이렇게 피드백이 제가, 있으시고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네, 아, 또 제 그 동생도 들어와 중간에 있어요. 다이어트과 잽 퀴즈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도구 배울 수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그 홍성영 선생님께서 관리자로 공용 게임 꺼버리는 방법을 중간에 이렇게 공유해 주셨어요. 거기서. 있어요? 홍선 선생님, 저한테 개톡 주세요, 나중에.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저희 그 갤럭시 탭에서 관리자로 안 돼요. 그거 되나요? 네. 크롬북에서만 그리고 지원되는 서계하 걸로 알고 선생님께서 있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AI 소양이 많이 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네. 김동현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활용을 잘하시네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음, 어, 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오늘 연구에 그러니까 수업 나눔을 하시면서 드신 느낀 점이나 소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서현진 좀 선생님 간단한 떨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가 좀 떨리면은 말이 좀 빨라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전달이 잘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월요일이라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퀴즈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들 즐거우시라고.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네. 네, 오늘 열정적으로 사례를 나누어 주신 서현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하늘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서현인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실 혁명의 도구로서 구글 클래스 활용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6월 9일 수업 나눔에서는 이유나 신다윤, 김진주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 AI 디지털을 만나다 자작자작 독도 코스웨어로 실현하는 읽고 쓰고 소통하는 힘을 주제로 사례 나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 나눔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공지사항 안내 드리는데요. 오는 6월 16일 월요일에 미래산업과학부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